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나눔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세계관 코너입니다. 청소년 사역자 박용진 목사님과 고등학생들이 나누는 이 코너에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지난 나눔에 이어서 미디어라고 합니다. 저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미디어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첫 번째 방송, 우린 미디어 이렇게 써요. 첫 번째 방송 들으시고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0023님, 미디어 사용 제한을 두는 앱이 있다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051님, 운전하다 들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앱 잠금 써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잠금 앱이 또 마음에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평소에 많이 필요하셨겠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1069님, 고등학생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 세계관, 미디어에 대한 나눔,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미디어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사용되면 저희에게 참 유익이 있다고 다시 말했었는데 저에게 유익한 앱들도 같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앱들도 있으시니까 어떤 앱들이 좀 추천할 만할까요? 저는 공부를 할 때 보통 인터넷 강의를 이제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영어 사전이든 전자사전 같은 걸로 좀 손편하게 네, 편리하게 이제 공부에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앙과 관련된 앱인데 초원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앱에 보면 함께 뭐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큐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속에 질문하기 네. 기능이 있는데 저는 그 기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질문 아니면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방법일까요? 라는 네. 질문들도 많고 음. 제가 좀 지금 기억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는데 왜 네.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네. 이런 질문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질문들이 어쩌면 저에게 신앙을 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엘 학생은 어떤 앱들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좋은 점. 저는 앱보다는 음.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그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수행평가나 뭐 아. 글을 쓰는 걸 하다 보면은 꼭 논문 같은 걸 찾아보라고 하시는데 미디어에서 그런 논문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자료들도 보고 뭐 지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라떼는 많이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논문을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그 전자사전을 들고 저는 수업에 들어갔거든요. 영어 단어 모를 때마다 찾아보고 했었어요. 이 전자사전 열어서 단어를 일일이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게 귀찮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때 논문을 쓸 때 저희 선배들은 맥북 엄청 큰 거를 들고 가져가서 종이에다 이렇게 써서 자료를 정리하시고 타이핑했던 세대도 있어요. 몇십 년 얼마 안 되는 세대들도. 근데 저희가 인터넷이나 노트북, 미디어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속한다는 게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쓰시면 동의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추천할 앱이 있는데요. 공동체 성경 읽기란 앱도 있는데 동시에 공동체 기도 앱도 있어요. 네, 함께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과 기도하신 앱이거든요. 영어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한국말로도 그렇게 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멀티미디어, 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근원적인 이유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앱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미디어를 사용할까요? 그것도 오랜 시간. 저는 좀 도피하려고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현실이 좀 힘들 때 미디어 같은 데 접속하면은 행복해지고 좀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결국 도피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은데 그 도피의 끝은 현실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디어를 계속 중독적으로 많이 사용하다가 네. 한순간 덮고 오늘 하루는 어땠지? 돌아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핸드폰을 보고 점심을 먹고 핸드폰을 보고 저녁을 먹고 핸드폰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후회가 남는 그런 식으로 현실적 도피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미디어가 사실 편한 대체 여가 활동이라고 저희가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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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수영하러 가려면 제가 아침에 수영을 하러 가고 싶은데 수영을 하려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수영을 하고 다시 샤워를 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소셜 미디어는 핸드폰을 켜서 바로 1초 안에 내가 원하는 행복한 다른 대체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또 요즘에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하나의 좀 스트레스로 많이들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음, 직접 이 친구는 뭘 원하지 하면서 음, 정신적 노동이나 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도 하는데 이제 미디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인간관계보다 확실히 좀 가볍게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까 목사님이 이제 수영을 가기 위해서는 씻고 뭐 옷을 갈아입고 했던 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도 씻고 옷을 입어야지 네, 아무래도 친구 관계 유지될 수 있겠죠. 네. 인터넷에서 그냥 채팅을 한다고 하면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한다면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시는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뭐 너튜브 영상도 그렇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각자 원하는 것들이 알고리즘에 계속 뜨게 되니까 그 알고리즘을 타게 되면은 계속 클릭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게 계속 나오니까 네.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나쁜 길로 가면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만약 친구랑 있었다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활동도 같이 해줘야 되고 듣기 싫은 말도 들으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교환할 수 있는데 영상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편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이런 게 좀 심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듯이 그죠? 내가 굳어지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이제 같은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는 커뮤니티끼리 모인다면은 이제 개인화된 미디어 안에서도 좀 이제 응집성을 발휘해서 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는 게 개인화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미디어를 살짝 저를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험 같은 걸 끝내고 오고 좀 힘든 하루를 보냈다 하면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땅히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미디어를 접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거나 넷플릭스에서 뭐 드라마 같은 걸 보고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이죠. 네. 사실은 여가 생활, 아까 말했던 여가 생활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거의 여가 생활하고
지금 현재의 여가 생활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과거에 살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미디어가 없을 때, 네, 즉 핸드폰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은 친구들이랑 이제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는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과 같이 TV를 보면서 공동체화된 놀이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계속 얘기했다시피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즉 나의 개인을 위한 객체화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옛날에는 다 같이 하고 음. 요즘에는 혼자 하는 그게 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핸드폰 말고 책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초등학생 시절에는 네, 저는 6학년 전까지는 핸드폰이 없었는데 그 전에 제 동네에 친구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서 노는 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 아닌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이 생기고 나니까 너무 많은 콘텐츠가 넘쳐나서 굳이 책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좀 책이 재밌기보단 좀 부담이 되는 느낌? 공부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사실 쇼폼은 1분 안에 모든 스토리가 다 끝나잖아요. 네. 네. 책은 몇 시간, 며칠이 걸려야 그 모든 스토리가 저희한테 다가오는데 그런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겠네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해리포터 다 읽으셨나요? 아, 네. 알죠. 네. 책이랑 책을 읽고 나서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책으로 읽었을 때는 제가 원래 상상했던 거는 되게 엄청 음, 웅장하고 거대했는데 음, 생각보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만큼 책은 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려나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네. 미디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시각적으로 음, 아 이거는 이거야라고 음. 단순화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상력을 제한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불안 세대라는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좀 생각나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놀았던 그런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안전한 놀이터가 아닌 요즘에는 좀 보호받기 어려운 미디어에서 많은 학생들과 또 사람들이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네. 제가 사실 3학년 때 정글짐 올라갔다가 고모랑 같이 갔다가 제가 꼭대기에서 떨어졌거든요. 어우, 그래서 엄청 아팠는데 부모님이 왜 잘 돌보지 않았냐고 이 말을 고모가 엄청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미디어를 보는데 아무도 워치아웃 보살펴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뭘 보는지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뭘 보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더 위험한 놀이 공간에 보호도 없이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상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는 평범한 일과 속에 깊이 스며든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 우리 신앙으로 젖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레저 또한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레저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나요? 프랑스어 레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 리케레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허가된 또 여유가 있는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사실 recreation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recreation도 무슨 뜻일까요?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re해서 뭐 다시 음. 그리고 create 창조하다가 합쳐져 가지고 긴장과 피로를 좀 풀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의욕과 창조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마다 일상 가운데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리프레시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의 신앙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에 대해서 말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문장이라든지 생각이 있으면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제 그런 미디어 사용이 어땠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과거에 사용하던 미디어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가 좀 되게 많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초등학교의 모습을 좀 다시
기억을 되살렸는데요. 초등학교 땐 분명히 책을 읽던 제 모습이 생각나는데 중학교를 보면은 미디어만 보고 있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좀 앞으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좀 줄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미디어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 과거의 모습은 미디어의 단점만을 사용을 했다면 그래도 이제 오늘 방송을 계기로 또 이제 계속 나아가면서 미디어의 장점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에 함몰된 삶이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미디어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선용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함께했습니다. 박용진 목사님과 고등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 시절 미디어가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기 전을 추억해 보기도 하고 또 현재의 모습도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마더와이즈 코리아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교재 중 자유 교재로 오디오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일정은 5월 10일부터 7월 4일입니다. 토요일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에는 주제 강의를, 평일 오전 사랑의 뜰한 일부에서는 말씀과 기도문, 마더링 TV 방송됩니다.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교재 자유와 함께 하시면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원리들을 마더와이즈 자유 오디오 성경 공부를 통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사랑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